여름 휴가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고요. 가격 할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또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를 사려고 이것저것 찾았던 탓인지 추천 영상으로 캐논 V10에 대한 영상들이 많았는데 제 날짜에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빨리 오는 액션2로 결정을 했습니다. 액션2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크린이 장착된 타입과 스크린이 없는 파워 모듈 타입 두 가지인데요. 저는 스크린이 있는 스크린 모듈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이 잘 된 선물 세트를 꼭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오투와 마찬가지로 추가 구성품들이 잘 들어있어서 더 이상의 추가 구성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액션2 구매를 결정한 건 바로 이 포장 케이스에 있는 모듈과 스크린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모니터링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새로 출시된 고우3는 카메라와 본체가 떨어져 있어도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액션2는 그렇게 따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박스만 보고 오해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하지만 앞뒤로 화면이 있으니 촬영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우3와 마찬가지로 옷에다 펜던트를 놓고 카메라를 앞쪽에 부착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에 아주 힘을 주고 제거를 해야 될 만큼 자성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삼각대나 각종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 부분도 모두 마그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간결하게 뗐다 붙였다 사용할 수 있으니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아답터는 자성 이외에도 옆쪽에 작은 후크로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 떨어지거나 탈락될 염려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내 유리나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작은 거치대도 따로 들어가 있으니 훨씬 더 편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링 아답터에도 연결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링 아답터가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원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션2 카메라는 금속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발열도 심했고 그 발열이 아주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보호 케이스를 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옆 보호 케이스에 작은 홈이 있어서 여기 스트랩을 연결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걸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방향에 잘 맞추어서 두 카메라와 본체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연결 단자가 한쪽으로만 모여 있어서 아무 방향으로만 연결할 수 없고요. 꼭 정해진 방향으로만 연결을 할 수 있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은 앞쪽과 뒤쪽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는데요. 한쪽만 켤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켤 수도 있고요. 촬영 중에는 스크린을 모두 끌 수 있는 기능까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를 때 꽉 힘을 줘서 세게 눌러야지 전원이 켜졌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줘야지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저절로 촬영 버튼이 눌러져서 촬영이 될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화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00%라고 써진 배터리 쪽을 눌러주면요. 전원 상태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마이크 홀도 여러 군데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소리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게 녹음되는지 뒷부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맨 아래를 눌러주면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배, 3배까지 해서 줌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위아래 각 4면을 위아래로 스크롤 해주면 각 기능을 또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맨 윗면을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잠금 기능입니다. 스크린이 잠겼을 때는
화면을 아래쪽에서 위로 스크롤해주면 바로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 부분인데요. 촬영된 영상은 본체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외장 메모리에도 저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이 또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보입니다. 이 외장 메모리 때문에 아래쪽 부분은 방수가 지원되지 않으니 물속에 넣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장 장소는 외장 메모리든 내장 메모리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통해서 제법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음성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음성 제어 기능도 있고요. 촬영 시 스크린을 끌지 켤지 선택하는 기능도 있고, 언어, 공장 초기화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 설정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2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플리커 현상이 있다라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 자동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끌어주면 이번에는 제가 촬영했었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도 가능하고요. 재생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화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폰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4K 같은 고화질보다는요, 1080p의 30프레임 정도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발열도 확실히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발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RS라고 써진 부분을 눌러주면 흔들림 방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설정인 호리존 스테디 버튼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아무리 흔들려도 수평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면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액션2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저희 공원을 산책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까 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